또 라커룸 오늘도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 박진영입니다. 정치 평 원래 비난가이셨는데 뭐 평론 중에 비난도 들어가는 거죠. 비난 위주 평론이 많아서 아마 그런 좀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네. 인문사회가 가는 사람들은 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기본적 출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비난과 비판의 영역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많은 영상을 이제 비판하는 거 보는데 네. 저는 속이 좀 시원합니다. 요즘 그걸 해줄 때 못하는 또 우리 그러니까 평론가가 있는데 항상 댓글도 해주시니까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팬이 많아요. 아유, 그런 말씀. 저도 팬이고요. 네, 저도 팬입니다. 이게 팬덤. 악업입니다. 악업을 산 악업. 덕업이잖아. 에이, 예전에 JP가 정치라는 허, 덕업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야, 악업은 또 처음 악업은 들어본다. 또 처음 들어보네. 어도 아니고. 남을 비판해서 네. 허명을 쌓는다는 게 이게 악업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찰적인 메시지라 지금 오늘도 아니 뭐 근데 저는 뭐 이제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네. 황혼이 깃든 후에야 날개짓을 한다. 아, 이게 이제 해결에 했던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악업을 좀 쌓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로 넘어가 보면 자, 조선은 가만히 있어. 네, 추나대전이 발발했던 법사위. 자, 오늘도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검찰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야, 공청회 관련한 오선식이나.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네 번. 오선 시기나가 4번. 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나경원 장악을 의원님, 통해서 나경원 의원님 시간 자꾸 가고 있어요. 5분 시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주제에 관한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의제에 관한 것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으네요.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조차 은폐 예. 축소했다는 오선 시기나가 의혹이 6번 제기되고 얘기하셨는데 국정농단과 내란 지금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나경원 의원의 초선 가만히 있어 이 발언 파장의 연장선으로 오늘 있었던 것 같고, 자, 일단 국민의힘이 초선 비율이 40%예요. 다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일단 박지훈 이게 변호사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본인이 사실은 실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어떤 비판하는 비판이 아니고 아. 조롱하는 거나 폄하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추미애 위원장이 얘기를 하더라도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 말이 맞는지 몰라도 쌤쌤이 이름 표현하죠. 쌤쌤. 니도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 여기서 사실은 계속 하게 되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가버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고 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다. 그러면 저희 먹히죠. 아무 상관없어요. 나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거기도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나쁘게 들잖아요. 오선식이나 해가지고 보면 오선식이나 이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이게 요즘 말로 긁힌 느낌. 예, 예. 그걸 그냥 넘어가면 그냥 웃었잖아요. 웃고 넘어가면 돼요. 오선식이잖아요. 뭐 육선도 아니잖아요. 식이잖아요. 맞잖아요. 넘어가면 그만인 걸 갖고 왜냐 본인이 초선인 빠져라 뭐 얘기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동 자체가 득될 게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육선식이나 위원장께서 오선식이나 의원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말든지. 예. 맞장구를 치시던가. 네네. 사실 뭐 잘잘못이나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장면인데요. 예. 첫 번째는 못 이깁니다. 누구를 못 이겨요?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못 이겨요. 추미애 위원장을 투다르게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일단 그 정치의 궤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강성이면 강성, 그다음에 뭐 경험 있는 경험치의 궤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마이크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위원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처럼 누가 다수당입니까? 못 이깁니다. 결국은 정면 돌파해서는 못 이기니까 우회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떨까?
그렇군요.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어제는 그래도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좀 참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간사 선임안 요거 이제 야당 간사로 이제 나경원 네. 의원을 나의 그 올리지도 안건도 올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회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선. 간사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총무 이런 건 아니에요. 간사가 부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사실은 상임위에 없으면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여야 부의장 하시는 있듯이 것처럼 되게 중요한 위치고요. 실제로 국회법상 확인해 보면 호선을 한다고 돼 있어요. 호선은 뭐냐면 뽑아야 됩니다. 안 뽑히면 안 돼요. 다만 관례적으로 각 당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원칙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국회법 조항들을 얘기를 하시던데 예, 예.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 뽑아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뽑아주겠지만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을 자꾸 야기시키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다시 얘기를 하지만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득될 게 없다. 못 이깁니까? 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저게 뭐 특갈비 이런 것도 나왔을 거예요. 아, 예. 간사만 해도. 예. 저는 지금도 국회 그 간사만 해도 특갈비나 활동비 따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그래야지 뭐 타당하고도 밥 먹고 예. 소통도 하고 이러지 맞아요. 않나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검찰 특갈비 이제 검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럼 특갈비 싹 없애가지고 나경원 법사위 간사에 특갈비를 주는 게 어떨까? 많이는 아니라도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몇만 원씩 이렇게 그렇게 좋아. 몇만 원씩. 공통 좋아하시잖아요. 관봉권. 예, 관봉권으로. 관봉권 같은 거. 예. 근데 나경원 의원 얘기는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 왜 뭐라고 하냐? 우리 반 제가 그 반장. 말이에요. 이게 관행이에요. 네. 관행이고 네. 원칙으로 돌아가면 호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의원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네. 원칙으로는 네가 반장 될 자격이 없고 이상한 짓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쪽 판에서 싫어하면 원칙으로 돌아가면 안 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행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참 이게 하기 왜 부분적인 진실과 부분적인 네, 그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원장님? 아니 그 최강욱 의원이 예. 법사위 들어왔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이해충돌로 쫓겨났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최민희 의원도 뭐 상임위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 이해충돌로. 장동혁 의원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예. 그 특히 이제 본인이 선거법이라든가 법률 관련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예. 법사위에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해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왕왕 있었어요. 뭐 그런 측면이 적용된다면은 본인이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한 6년 가까이 됐죠. 네. 생각해 보면 그거 판사 재판 지연도 저는 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재판이 아직도 1심 선고도 안 났다는 게. 결심 이제 9월 달인데 네네네. 그 얘기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법사위 가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하려 그러면 초선식이나 이런 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초선은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더 어쩌면 정무적으로는 저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안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그때 그 윤석열, 김건희 한창기 당대표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럴 때도 김건희 등에게 얼마나 구박받았습니까? 고개 숙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탄핵 때는 오히려 가서 아부하는 한남도 듯한 갔죠. 모습 보이고 예. 참 안쓰럽네요. 근데 이제 못 이깁니다. 네. 나경원 못 이겨요. 예. 돌출 행동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지방선거용으로 더 좀 뭐랄까 뉴스의 중심에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너 지방선거 어디 나가는데요? 서울시장. 됩니까? 예, 뭐 또 후보 저거 서울시장. 됩니까의 표현은 뭐냐면 예. 여러 후보까지도 쉽지가 않다. 국민의힘 후보되는 예, 것 저는 자체도. 그렇게 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또 눈을 크게 뜨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오세훈 현직 시장 시장이 프리미엄. 훨씬 유리하다고 봐야 오선 될 것 시장은 같고. 사선이 아니는데 뭘 예. 자꾸 하시려고 그러나. 아이고 뭐 다른 서울시장 얘기는 사선. 예.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이 표현이 조금 시쳇말인데 긁혀서 이런 것 같아요. 긁혔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과 사를 싹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추미애 위원장이 이 간사 선임안은 끝까지 안 올려줄까요? 글쎄요, 모르죠. 알 수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화책으로 저 자세로 나오면 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예. 정치 원래 싸우는 겁니다. 쥐어뜯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요? 다만 쥐어뜯고 싸우는 와중에도 국민들을 위해서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비효율성은
우리 국회가 지적받아서 마땅합니다. 네. 그렇군요. 싸울 수는 있으나 또 그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그 무언가가 있으면 되는데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죠. 뭐 영국 국회 보시면요, 맞아요. 여야 양당을 마주보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옛날에는 펜싱하는 칼이 안 닿을 정도로 해놓고 쥐어뜯고 머리 가발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원래 정치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의 조정이고 그 이익 대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당 보수당이죠. 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지금 이제 추나 대전 오늘 있었다라는 점 소개해드렸고, 자 법사위에서 이제 검찰개혁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막판 의견 수렴에 들어갔어요. 이제 중수청 어디에 놓을 거냐? 행안 분야, 법무 분야, 법무 분야, 행안 분야. 요거 어떤 차이가 있지? 우리 법률가인 뭐 사실은 뭐 이게 참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일단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로 일단락됐어요? 지금 행안부로 가는 걸로. 그래요? 근데 결국 또 사실은 모든 이제 제도 관련해서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론은 국회 입법부에서 입법사항이니까 입법부에서 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게 견제 측면을 아마 좀 문제 삼았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좀 우려했던 거는 아주 현실적인 거, 실제적인 것들을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가 움직일 수 있느냐, 뭐 등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권 이걸 바꾼다고 했을 때 법무부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마 국회의 뜻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행안부로 가는 걸로 중수청이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박진영 원장께서. 일단 그 기소 수사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은 90% 성공했다. 나머지 중수청 문제나 보안 수사 문제는 그 입법 개혁 이후의 보완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라든가 누군가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도에 대한 접근이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제도만 있는 거고요. 1년 지나면 세상이 바뀌면 또 바꾸면 됩니다. 바꿔요?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 독재의 권력에 집중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일단 국민적인 흐름이 행안부로 가자라고 되어 있으면 행안부로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꾸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중수청 필요 없다. 내년에 국가수사본부로 그냥. 국가수사본부로? 아니, 지방 시도별로 다 쪼개버리자. 내년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개헌 이야기하시니까 개헌할 때 시도별로 다 쪼개버리고 고검도 없애고 대검도 없애고 중앙조직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뭐 이게 소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뭐 국가수사본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문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 공소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 좀 더 나아가서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원의 이상한 판결들이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통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죠. 저는 대통령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통령 모르는데.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기소심의위원회 등 특히 이제 이런 위원회들이 자문기구고 유명무실하잖아요. 권한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수사라든가 기소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민주적 통제 방식이다라는 것이지, 힘이 있는 권한 자체를 여기로 쪼개고 저기로 쪼개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기능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중수청이 뭐 제도가 아마 당장은 지방 분권으로 안 갈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행안부로 가는 걸로 좀 정리가 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당과 우리 대통령의 어떤 긴장 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청와대나 그 법무부나 정성호 장관 생각, 법무부안이 더 무게 실은 것 같은데 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 정권 출범 100일도 다음 주가 100일이거든요. 100일도 안 됐는데 당이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앞서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뉴스거리 별로 없으니까 국민의힘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뭔가 갈등 요소라든지 찾아내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이 정도는 되게 건강한 긴장 관계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시기를 자꾸 정청래 당대표께서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귀성길에 추석 귀성길에 볼 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네. 그 시기를 못 박는 건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석 전엔 끝난다 이거. 예, 이거. 그거보다는 추석 후도 되고 아. 되는데 더 좋은 어떤 제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 더 필요하다 보고 그렇죠. 요 긴장 관계라고 봐야 되지. 이걸 갖고 막 추석 전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이 막 확확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기소 수사와 분리, 그다음에 중수청 요까지만 해결해놓고 보안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슈에 올릴 필요 없다고 봐요. 아. 네, 저까지 하면 검찰개혁 저도요. 성공 안 겁니다. 저도 아. 나머지 부분들은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 해보하면 돼요. 해보면서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아. 그런 거고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정치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청래 대표가 아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원장이 무슨 지방선거 일정이 있어요? 준비를 해야죠. 아 지방선거. 저는 지방선거- 레토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토론이에요, 이거는. 예, 정청래 싸우려고 하는 게 대표. 아니고. 지방선거 준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책 사업이라든가 아. 지방에서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주면서 아하. 지역의 풀뿌리, 민생 경제 이런 거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10조를 정부가 풀겠다 이런 그 대책도 네.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생 중심으로 또 당의 아젠다를 바꾸기 위한.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늦춰져도 네. 개인적으로 한 10월까지 해도 10월까지 해도 11월 뭐 그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까지 시간 좀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방선거까지. 더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 잘 이렇게 하면서 음. 국민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저는 뭐 일단락을 짓고 그다음에 네. 특검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활용할 필요도 없고요. 네. 역대 여당이 뭐 특검 이런 걸로 가지고 선거한 적 없습니다. 정권 초기 하는 선거는 대통령의 업적을 가지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어떻게 풀어주느냐라는 걸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역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행안 분야, 법무 분야 뭐 관련 논쟁은 점차 건강한 토론 속에 정제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내일 또 한판 승부에서 또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 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